오늘은 뉴스게임을 첫 순서로 올렸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큰 이슈가 많아서요.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진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홍천 총괄특보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잘 보냈습니다. 어째 두 분 다 좀 까무잡잡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긴 연휴 끝에는 꼭 큰 사건 사고가 하나씩 터지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의 큰 이슈가 하나 터져서 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인터넷 언론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건데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잠깐 요약을 하고 갈게요. 먼저 한 파트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죠. 2022년 재보선하고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다. 사전 정보도 주고 조언도 줬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잘 알고 윤 대통령 부부도 잘 아는 명태균 씨란 인물이 끼어 있다. 이제 이게 한 파트. 다른 파트는 뭐냐면 개혁신당으로 불똥이 튀어요. 국민의힘 공천 탈락에 열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을 들고 개혁신당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폭로를 하겠으니 나한테 비례 1번이나 3번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단칼에 거절을 해서 없던 일이 됐다. 이제 이게 파트 2입니다. 근데 파트 1하고 파트 2 중에 사실 더 중요한 건 파트 1인데 파트 2는 개혁신당 인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좀 됐습니다만 파트 1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언론사 고소까지 한 상황.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파트 1을 좀 들여다볼게요. 명태균 씨가 누군가? 대체 명태균은 누군가? 김경진 의원님 들어보셨어요, 그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다만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제가 혁신위원 할 때 예.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전해서 들은 바는 있어요. 이름은 들었다는 들어봤다. 말씀.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란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네, 이야기들 네. 좀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기사에 난 것 이상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접촉을 해봤거나 예. 단 한마디라도 얘기를 나눠봤거나 한다면 알 텐데 예.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이름을 좀 들으셨어요? 너무 처음 들었습니다. MC라고 하다가 네. 명태균이라고 네, 하니 저 누구야? 라고 했더니 경남 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라고. 예.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또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경남 쪽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인물이고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고 좀 어떻게 보면 정치 브로커, 선거 때 활동하는 이런 인물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어쨌든 TK 쪽 경남 쪽에 뭔가 거기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력 인사들과 접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인연이 닿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맞죠, 김경진 의원님? 예, 대선 때야 이게 누구나 이게 캠프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것이 선거의 현실이다 보니까요. 또 대통령 본인이 이분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후보 상태에서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네.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선전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선거 나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단 윤상현 그 당시 재보선 때 공관위원장 입장은 명태균 씨 허장성세 같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 이름도 팔고 김건희 여사 이름도 팔면서 이렇게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낸 녹취록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예. 지금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보면. 허장성세? 예. 허풍? 일단 자기가 진짜로 뭘 알아보고 진짜로 어떤 분하고 교류를 하고 그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찐이면은 오히려. 그렇죠. 이거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구를 압니다. 내가 누구 장관을 압니다. 내가 이 실무자를 압니다. 내가 대통령을 압니다. 높은 사람을 알면 안다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예. 사실은 그 사람의 언동의 진실성은 많이 좀 반감이 되는 거죠. 허장성세, 허풍을 떤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뭐 지금 증거로 밝혀진 게 없고 전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명태균 씨가 뭐 어제 민영사상 고소하고 소송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사 상대로. 예. 네. 전 정말 왜 했지? 라는 생각이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인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텔레그램이 예.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하고 김 여사 간에 이루어진 거다. 네. 뭐 그리고 뭐 김해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지원을 해주겠다 한 것도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예, 예.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고소했죠. 예. 그러면 최소한 자기하고 김 여사하고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가 시작되면 내놔야 내놔야 되고 아니라는 뭐, 걸 입증하기 위해선. 예. 뭐 자기가 고소를 했으니까 거기다 민사까지 했으니까 예. 허위 사실이라고. 예.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다 내놔야 될 겁니다. 안 내놓으면 그 고소 왜 했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통상 이런 경우에는 예. 어쨌든 그 스테이지 1에서 보면은 굉장히 허장성세건 뭐건 간에 그 시계열적으로는 그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먼저 고소를 해버리면 네. 뭐 아마 대개의 경우는 있던 것도 숨기고 뭐 포렌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자기가 먼저 고소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면에서 조금 판단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허장성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22년 재보궐 당시에 자기가 역할을 했다 그게 허장성세냐 여부는 고소했으니까 밝혀지겠죠. 사실은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서 명 씨를 허장성세라고만 보기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진인데 저희가 지금 동그라미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한 인물이 이분이 이제 명태균 씨인데요. 모자를 쓰고 앞쪽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어르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입니다. 부친의 뒤줄에 이분이 딱 재석하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님, 저는 뭐 취임식 초대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저 자리 되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닌데 예. 아마 대선 캠프에 이게 공식 뭔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자리 초청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캠프에 예.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결국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캠프에 있어도 사실은 후보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대선 때는. 그리고 어쨌든 저 자리에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아마 이게 뭐 수만 명일 거예요 보면. 근데 저 자리가요. 네. 내가 앞에 가야지 하고 막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딱 정해져 있잖아. 누구 여기 네. 앉아, 누구 여기 앉아. 그렇긴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뒤줄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거기를 줬다는 거는 네. 글쎄요. 네.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무슨 의문을 제기하시는지는 예. 저는 알겠는데 예. 그 이유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총선에선 떨어졌지만 지난 2022년 재보선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 경기도 쪽에서 활동하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어쨌든 김영선 의원의 고향이 거창인가 그러시잖아요. 예, 보면. 고향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동네에 활동 연고가 분명히 있고 그 전에도
아마 창원 쪽에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한두 번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최소한 이 창원 쪽에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즈음 2020년, 22년 요 즈음에 김영선 의원의 의중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창 연구면 고창에 가야지 왜 창원을 갑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창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네. 자리가 비니까 예. 요번 재보궐 기회에 어떻게든 그 바치 한번 달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생겼겠죠. 뭐 네. 거창하고 창원은 말 뭡니다. 그 당시에 그 재보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국민의힘 텃밭인 그곳에 공천되는 걸 놓고 이런저런 여의도에 소문은 좀 있었죠, 조홍천 의원님? 글쎄 왜 그 고향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가지? 나는 경기도 고향. 예, 의아하다. 뭐 센 동아줄을 잡았나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끼리 그냥 우린 그때 뭐 민당이었으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정황들이 뭐 저 아까 취임식의 자리 배치라든지 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거기에 갔어 뭐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인 의심, 정황상 의심은 가는 면이 있긴 있어요. 다만 뉴스토마토 그 파트 1을 입증하려면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 언론 매체가 확보한 것 같진 않죠. 있으면 벌써 공개를 했겠죠. 글쎄 뭐 직접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명태균 씨와 그 김건희 여사 목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메시지라든지. 김건희 여사 혹은 예. 뭐 저 대통령님 예. 하고 뭐 직접 통화한 녹취 뭐 그런 게 있다면 건 뭐 빼박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거 나온 건 아닌 상황인데 혹여라도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국정농단급 메가톤급 사건이다. 이게 이제 조국 대표 또 어제 발언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또 김영선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다면 사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보면. 재보궐이야 정말 이렇게 좁은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천할 자리가 그만큼 많은데 네. 이게 당연히 그냥 원천적으로 내부에서 탈락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즌2 아까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이게 전제를 해보면 시즌1도 나름대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서 그전에 공천 받으려고 했던 것 지역구 인점 그다음에 다선 의원 인점 여성 인점 몇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시즌1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2년. 예. 그래서 무슨 특별한 지금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과 여사를 흔들기 위한 어떤 사건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을 것이다. 물증이 있으면 진즉 나왔어야죠. 뉴스토마토가 사실은 그 전에 벌써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게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첫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보도하면서 다음번 후속 보도 있는데 그때 물증이 나올 것처럼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물증은 안 나오잖아요, 보면. 직접 물증은 안 나왔죠. 예,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나온. 알겠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 의견도 좀 듣고 가죠. 만약이라도 직접 물증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메가톤급 그럼요. 사건은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 고랑과 의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면 뭐 의무는 하나도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더군다나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나 뭐 정식 라인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어제 근데 어떤 패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그냥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글쎄 조언해야 하겠지만은 뭐 저 통화 내용처럼 윤핵관들이 뭐 다른 사람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걸 꺾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관철을 시켰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의 파트 1이란 파트 2는 이제 개혁신당으로 불똥이 튀어요. 불똥이 튀어요. 이제 나름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했던 김영선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개혁신당 인사들을 찾아간 거죠. 이게 7불사 회동이라는 건데 내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할 테니 나한테 개혁신당의 비례 1번 아니면 3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조홍천 의원님 그때 개혁신당 그때도 계셨죠? 그럼요. 기억나세요?
칠불사는 요번에 처음 알았고 그런 절이 있다는 거를 어저께 뭐 김용남 의원이나 허은하 대표도 다른 방송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네. 29일 날 칠불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에 출마한 금태섭 의원 네.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개혁신당의 주요한 멤버들이 다 모였죠. 그 개소식을 끝내고 그 후보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예. 네. 취지는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고 김해로 옮겼는데 컷오프돼서 완전히 뭐 열받았다. 근데 그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한다. 근데 이걸 자기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혁신당에서 3번을 달라. 비례 3번. 예, 저는 1번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네. 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저는 명색이 당명에 개혁이란 걸 넣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얼마나 확실한 건지 뭐 내용이 뭔지 폭로의 내용이 뭔지. 예, 그거를 굳이 뭐 파고들 필요도 없이 이건 굉장히 구리다. 구리다. 아, 구리다라고 그 회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다. 예, 구리다. 구정치적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뭐 개혁하고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당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금 싹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앞날이 없다. 저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뭘 우리가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예 전제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만의 일방적인 제시이고 제안이고 시도였던 거예요? 아니면 개혁신당도 약간 좀 그래도 뭐 좀 딜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종민 의원이 나가버렸잖아요. 예. 새로운 미래로. 예. 그래서 5명에서 4명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5명이 돼야 공통 기호를 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선거 보조금도 확 튀는 걸로 알아요. 한 26억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을 더해가지고 5명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이 개혁신당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이 있을 때 그래도 좀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같이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그런 분들이 그때 꽤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야 일로 오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예. 그게 뭐 가능할런지 안 할런지 몰라겠지만 또 그때는 런종섭이 터지기도 전이었어요. 이종섭 장관 예. 호주 가는 거. 그거 대파 875원 터지기도 전이었고. 되게 옛날 일 같네요 지금 예, 들으니까. 그 전이었어요. 예. 제 기억을 지금 반출을 해보면 예.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였죠. 런종섭 대파 때문에 이제 그냥 확 쓸려간 건데 예. 우리가 왜 왜 봤냐? 그거 안 된다. 김영선을 왜 봤냐?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다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이후에 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원회관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 예. 그래서 저는 뭐 전화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만났어요. 굉장히 몸이 달아가지고 보자 제발.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총선 전? 그럼요. 저 3월 1일 직후에. 예. 그러니까 저희는 3월 1일 그때 금태섭 의원
개소식 이후 그 지도부 회동에서 예. 난 결론이 난 걸로 난 생각합니다. 예, 났는데 계속 그럼 사무실로도 전화 오고 김종인 위원장 자택으로도 그분이 찾아가고 그걸 막 요번에 알았고요. 아.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때 그 자리에 계시다가 아마 중간에 먼저 뜨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3월 1일 그 회동. 예. 그때 뭐 특별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으로 지금 불똥 튀는 거에 대해서 좀 난감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이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세상에 비밀 없는데 나중에 터지면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텔레그램이 까지면은 이건 뭐 태블릿급이 될 거다라고 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취지인데 예. 어쨌거나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그 여사께서 이렇게 좌지우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다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직접 봤다고 하는데 가라 내가 어떻게 해줄게라는 게 아니고 야 거기 안 되면 여기는 어때요? 뭐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의원한테는 보여줬다 그 당시에 네네. 쓱 봤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 회의에서 말하기는 아주 큰 폭로 같진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제 기억나세요? 느낌으로는 만약에 가라 예. 내가 해줄게 예. 라고 했다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요번에 명태균 씨가 고소를 하면서 아주 웃기는 게 김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는 텔레그램이 없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완전히 자기 통장에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영부인하고 자기하고 텔레그램만 있다. 예. 이건 뭐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좀 봤다는 거고 김영선, 예, 예. 김건희 여사 사이 그리고 뭐 김 여사가 시간이 예. 일단 김경진 의원 네. 지금 듣고 계시는데 네. 입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네, 조금 더 네, 나눌게요. 네. 예.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부탄이 안전하니까. 맥스 안 터져요. 3중 구조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상단의 파란 띠를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하면 맥스 부탄.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언어치료 의사소통 도움 필요할 때 언어치료 언어로 이어진 세상 소통의 열쇠는 언어재활사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위해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서울의 중심대학 서경대학교 공부도 취업도 창업도 서경대학교 내 인생을 바꾸는 힘 서경대학교 실용이 최고의 가치 서경대학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7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이야, 용접할 때 이 손맛이 다르네. 이젠 KR3000 말고 다른 용접봉은 못 쓰겠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좋은 품질에 가격까지 좋은데 아직도 안 쓰고 계신가요?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도시 하나를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여의도 3분의 2 크기의 신도시를 통째로 수출할 수 있다면 그 도시의 가능성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베트남의 스타레이크 시티로 대우건설이 짓는 것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가능성을 세계로 대우건설. 예, 김현정의 뉴스쇼 1부 여기서 줄이고요. 두 분과 함께 2부로 가겠습니다. CBS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낭비해서 3번 달라.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린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김종인 네, 위원장 우리- 댁으로도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찾으러 온 거죠. 아, 사모님을 만나러. 네.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예.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을 안 만나셨어요. 안 아니, 만나주셨어요. 나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사모님한테도 단단히 주지시킨 다음에 안에 뭐 김영선 의원님 폭로를 하고 뭐 여기 왔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판단을 못하면은 내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런 예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포대교 보면서 그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마포대교의 그 상황은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소방대원이라든가 이 경찰 이렇게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하는 모습을 갖다 보인다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왜 했고 또 그걸 대통령실은 왜 또 공개를 했을까요? 그러한 활동이 대통령에게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제2부속실을 만든다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장소가 없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대세의 지장이 뭐 컨트롤을 아니 뭐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뭐 제2부속실이 꼭 왜 뭐 때문에 필요가 있어.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해도 되나? 이렇네. 나 용돈 좀 올려줘. 친구가 준 거예요. 엄마, 나 알바 좀 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은 사운드의 똑똑함을 더한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즐길 시간. 갤럭시 AI is here. 삼성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일부 뉴스게임의 스페셜 패널 두 분과 함께 같이 2부로 넘어왔어요.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개혁신당의 조홍천 전 의원 두 분. 앞에서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뭐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2부로 넘어왔는데 그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마다 최저치, 뭐 수치는 달라요. 다르지만 그 기록 안에서의 최저치들을 기록한 추석 연휴였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결국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과 함께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이 사실은 민심이잖아요. 보면. 네. 이 민심의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지율인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조언을 주신다면? 우선 첫째는 뭐 대통령실 홍보 관계자 발로해서 경로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대통령 경로하시면 안 돼요. 경로 좀 그만하셔라. 경로하셨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참모들이 제발 경로하지 마세요. 그거 화내실 일 말고 우리 차분히 생각 좀 해보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선 대통령 본인이 경로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경로를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참모들이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고 좀 옆에서 그냥 말려야 되고요. 아니 이걸 성질낼 일입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일이지. 차분하게 얘기 좀 들어봅시다라고 참모들이 해야 되고 충고를 해야 된다. 네, 그 전에 대통령이 성질내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가령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모든 정보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판단이 제일 정확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알려지면 안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보면 예.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게 결국은 그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 집단 속에서 이걸 조율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는데 국민들 때문에 애가 타고 정치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안쓰러움을 국민들이 느껴야만 그래야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애처롭게 느끼고 사랑해야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이 민심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경로하는 대통령 말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습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대통령 본인이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안을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경로했다. 이게 국민들한테 그 이미지가 전달돼서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하하.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의료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하려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시작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굉장히 영리하게 잘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영리하게 잘 풀리는 사안 자체가 아니잖아요. 보면. 어렵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불통이고 국민들과 소통이 없고 독단적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하나 생긴 게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 인식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기반이 공정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이렇게 보고 우리가 뽑았는데 범여권 지지자층에서는 저 재판 가 있는 이재명 하나 구속 못 시키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민주진영 진보진영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옹호하면서 반대하고 이게 어떤 정의실현 당신을 뽑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아까 일부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의혹이고 뭐 답이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보면 대체로 보면 뭐 명품의 문제도 법리상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법조계에 파다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첫 번째 부분 국민들에게 고뇌하고 정말 뭔가 안쓰러운 마음을 주는 이 느낌을 좀 줄 수 있으면 조금은 뭔가 좀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도 좀 줄여야 한다는 여건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현재 국민들 마음이 김건희 여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줄이는 게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나와서 고아원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세 번은 뭐라고 뭐 시원이 가식이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령 두 달, 세 달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봐요.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매일 봉사활동을 마포대교 말고 봉사활동하는 데 같은 데 가라? 뿌리 깊은 나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여사야. 이렇게 하면 국민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아니 정말로 이 국민을 사랑하는 배우자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야, 조홍천 의원님, 요 해법은 어떻게 보세요? 연못 구워. 예? 연못 구워. 그렇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임기 절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했겠어요. 우리 저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나대지 말란 겁니다. 지금 TK에서도 지지율이 확 빠졌잖아요.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이번에 나왔어요. 나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댄다는 게 뭐냐면 깜냥이 별로 안 되는데 그 액션이 모션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또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그러면 나대지 마라. 예. 그리고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들면은 안 되는데 드디어 그 지지층이 이게 어디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돼버리니까 콘크리트에 균열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민심 위반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처절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김건희 여사를 윤 대통령이 통제해라 그 말씀이세요? 제가 용산에 있는 분들
뭐 가끔 만나가지고 하면은 아크로비스타에 위리안치 시켜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2016년 10월 달에 최순실 스캔들이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17% 찍었어요. 네. 갑자기. 네. 그 이후에 급전직하해가지고 5%까지 갔죠. 박근혜 대통령. 예. 오늘 저번 주에 20%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일자 거리라고 보는데 일자 10자 그러니까 10대 앞자리가 1이 될 거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이 일을 뭐 정말 잘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정과 상식 얘기했으니까 그거 정도는 지키겠지. 웬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잣대가 막 다 달라지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고서는 납득 못하는데 막 돌아다녀. 그리고 막 사진 찍고 무슨 화보도 올려. 나대는 걸로 안 보이겠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그럼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씨 같은, 그러니까 최서원 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각인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그걸 꼭 그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텔레그램 캡처 같은 게 이제 네. 나온다면 혹은 그게 목성 태블릿 녹음이 PC가 나온다면 그러면 와장창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2016년도에 호남 쪽에서 이제 국민의당 단바람이 불어서 이제 국민의당이 대폭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근데 2017년도 대선 때 예. 호남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안철수 후보 득표율보다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김정숙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배우자께서 호남 지역에 와서 6개월 이상을 자명하면서 계속 지역에서 봉사하고 할머니들 등 밀어드리고 부축해드리고 이거를 하면서 지역의 민심이 바뀌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절대로 이게 보도자료 릴리즈가 안 되면서 정말로 1년 360일을 밖에 나가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뭔가를 한다면 어쩌면 조금은 민심의 물길이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조홍천 선배는 이제 연목국어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까지 본인이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위리안치 하면 돼요. 지금 두 분의 해법이 정반대여서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인터뷰가 매우 흥미로워서 더 가고 싶다는 PD의 생각은 있지만 지금 시간이 뒤에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어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게임 조홍천 의원, 김강진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